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틈틈이 좀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잡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한 1년은 손가락 빨고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장사가 되고 있어요. 연말이라 그런가? 사람이 틈틈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좀 바빴어요.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만에 한가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앞으로 가게 하나 차리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왜 이 업종을 선택했는지 등등 많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영업 시작할 때 돈이 진짜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 팁들을 얘기해볼까 해요. 오늘은 자영업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상가를 구하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 상가를 구할 때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자리를 지금 너무 잘 구했어요. 홍보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손님이 오는 걸 보면 자리를 정말 잘 구한 것 같아요. 먼저 저희 부부가 상가를 고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장사를 막상 해보니까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그거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는 곳은 인구 10만에 달하는 완전 소도시예요. 제가 보는 기준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맞지 않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도 크게 보면 장사하는 건 다 비슷하니까 자영업 고려 중이신 분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방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이 또 어떤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방에서 자영업을 시작한다?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가격이 진짜 저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였어요. 당연히 임대료가 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가 상가를 구하는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월세랑 관리비를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을 넘기지 말자였어요. 자영업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임대료가 저렴한 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것도 되게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였어요.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곳이면 잘 구해질 줄 알았어요. 지방이고 언론에서는 상가 공실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지방에 상권이 다 죽어가서 빈 상가도 많고 내가 원하는 상가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막상 구하러 다니니까 오히려 시골이 더 부르는 게 값이고 시세가 그냥 광역시급이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살던 곳이 광역시였는데 거기보다 더 비싸게 부르는 곳도 진짜 많더라고요. 도시에서 얼마 받는데 이러니까 자기들도 도시에 사는 줄 아나? 다들 아쉬울 게 없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아무리 공실이 오래돼도 가격을 절대 안 낮춰요.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격이 낮아지니까 월세를 함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공실이 오래되면 그것 또한 리스크니까 깎아주기 마련이잖아요. 지방에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냥 가격을 높이 책정해두고 안 나가면 말지,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공실이라는 공실은 다 보러 다니고, 영업하는 곳 내놨다 그러면 그것도 다 보러 다니고, 하루에 몇 개씩 계속 보러 다녔어요. 상가가 일단 좀 괜찮네 이러면 기본 100만 원은 그냥 넘고, 신축이거나 건물이 좀 깔끔하거나 그러면 200만 원 이상씩 부르는데, 솔직히 이 시골에서 200만 원이나 내면서 장사를 하면 뭐가 남겠냐고요. 매출이 엄청 잘 나오는 업종이면 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 곳은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곳들은 배제를 하고 100만 원이 넘는 건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려한 조건이 1층에 30평대였거든요. 제가 하는 업종 특성상 1층을 무조건 했어야 됐고, 평수가 30평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20평대도 봤는데 저희 부부가 하려는 걸 하기에는 좀 좁은 느낌이어서 30평 위주로 봤어요. 거기서 또 추려지죠. 세 번째 조건이 주차였어요.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주차가 제일 중요해요. 한지 2달밖에 안 됐지만 다른 요소 다 필요 없고 주차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도시고 역세권이고 이러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상권, 주차장이 좀 멀더라도 어디다 대고 걸어가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지방은 자차 이용률이 높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럴수록 진짜 안 걸으려고 그래요.
저만 해도 가게 앞에 주차가 되는지, 주변에 얼마나 먼 곳에 주차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하고 주차가 불편했던 곳은 기억에 남아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차가 정말 중요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내나 유명한 무슨 거리, 유명한 무슨 상권 이런 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번화가는 주차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도시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을 가면 공영 주차장도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주차 자리 찾으려고 뺑뺑 돌아야 되고, 그나마 관광객들은 놀러 간 거니까 조금 걷고 말지 하는데 현지인들은 진짜 그것도 걷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시내가 그나마 상권이 많이 죽기도 하고 빈 곳도 많아서 월세는 저렴한데 주차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방의 구도심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다 불편해요. 좀 뜨고 있는 상권을 가고 싶어도 그런 데는 또 주차 단속이 심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100만 원 미만에 1층 30평 주차 잘 되는 곳 이렇게 추리니까 진짜 들어갈 곳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상가를 못해도 50개에서 100개? 하여튼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많은 상가들 중에 딱 3군데로 추려서 이 3군데 상가만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 3군데도 진짜 완벽한 데는 없어요. 다 20%씩은 아쉽더라고요. 3군데의 특징하고 장단점을 좀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 20평대였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60. 지금 카페를 운영 중이고 2층에 피아노 학원.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건물주래요. 건물을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했어요. 근데 이곳의 장점이 위치가 대로변에 로터리 바로 앞이라서 눈에 정말 잘 띄더라고요. 무엇보다 월세도 저렴했고 저희 지역에 작은 관광지가 있는데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관광객들도 좀 잡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20평이니까 좀 좁은 느낌이었고 제일 큰 단점은 권리금을 5천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아니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놓는 건데 솔직히 시설비로도 5천이 아까울 정도였거든요. 건물이 새 거인 거지 그 안에 인테리어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부르니까 아직 급하지 않으시구나 싶고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를 하려면 1,000만 원에 내고를 해야 돼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장사가 잘 안 되고 그 자리에 5천만 원 주고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내고를 하면 내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평 공방이고 2층에 있는 주인집 그리고 약간 외곽이고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자리예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요. 이곳의 장점은 건물 자체를 지은 지 5년이 안 돼서 좀 깔끔했고 권리금이 없었어요. 세입자분이 공방을 운영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월세만 나가고 있고 빨리 나가기를 원하셔서 무권리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곳의 장점은 30평, 저희가 원하는 크기였고 이 상가의 근처에 같은 업종이 잘 되는 가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게의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큰 장점은 권리금이 없는 거. 주차장이 따로 있던 건 아니지만 그 가게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 지역에 맛집이 있어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단점은 그 잘 되는 가게가 옆에 있으니까 눈치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좀 고인물들이니까 우리를 좀 안 좋게 보고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월세가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아래이긴 했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주인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월세 내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도 20평. 여기는 2000에 80이었는데 카페 운영 중이고 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건물 오래됐는데 좀 예쁜 카페를 운영 중이어서 웬만한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장점은 진짜 위치. 저희 지역에 중간에 큰 천이 흐르는데 이 천이 흐르는 곳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봄이면 벚꽃도 피고 여름에는 천이 흐르니까 시원하고 가을에 낙엽도 떨어지고 겨울에 눈 오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꼭 그 천이 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런 데서 하면 좋겠다 했던 그 카페를 팔려고 내놓으신 거예요. 단점이 20평인데 그 첫 번째 상가보다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권리금을 3천만 원이나 부르시는데 이거는 인테리어가 좀 잘 되어 있어서 부를만 하다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카페를 할 게 아니니까 그 인테리어를 다 갖다 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평수에 비해 월세가 좀 비싸고 우리는 추가 설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좀 아쉽고 위치 말고는 좋은 게 없는 자리죠. 주인분이 빨리 팔고 싶어 했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권리금 조정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9억이니까 옥상도 있어서 그런 건 좀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위치 말고는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느낌? 이 세 위치를 정하고 거의 마지막 한 달에는 여기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뭐 유동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주말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뭐 문 닫을 때도 가보고, 해 뜰 때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오래 두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셋 중에 어디를 했을까요? 첫 번째를 하자니 권리금 내고를 하는 게 좀 피곤할 수 있겠다 싶었고, 두 번째를 하자니 월세가 좀 비싸고, 세 번째를 하자니 공간이 좀 좁아서 그 비슷한 돈이면 두 번째가 낫겠다. 이런 고민을 계속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창문 앞에 물 흐르는 거 빼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패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장님한테 권리금 1,000만 원을 해주면 들어가겠다라고 딜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내더라도 월세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내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차라리 더 넓은 곳에서 권리금 없이 월세 조금 더 내는 게 낫겠다 해서 첫 번째도 포기하고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첫 번째랑 세 번째 다 갔어도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너무나 잘 선택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아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월세가 좀 저렴하면 좋겠는데 건물이 그래도 신축인 덕분에 생각보다 인테리어비도 적게 들었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닌데 홍보도 없이 단순히 입소문만으로 손님이 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지금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지역이 좁으니까 소문이 진짜 금방 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 건물주 선생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 나이스하셔. 근데 돈을 깎아줬으면 더 나이스했을 텐데 어쨌든 나이스하셔요. 좋아요. 좋은 건물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유동인구가 없음에도 손님이 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덜랑 하나 있는데 나름 거기서 사람들이 조금씩 와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고려해서 상가를 잡은 건 아니었는데 그런 덕도 보고 있다. 어쨌든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음 영상엔 이 30평짜리 가게를 시작하는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 재료비 등등 모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돈 딱 얼마 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서 계속 계산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해봐야죠.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